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건 밥이죠.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으로 밥을 지어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도 막아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선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에 있어서 밥이 왜 안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곡식류는 정제 과정이 덜 들어갈수록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도 천천히 높이게 됩니다. 또한 정제가 덜 되었을수록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죠. 밥에서 가장 정제된 형태는 백미입니다. 백미는 먹었을 때 소화 과정이 단순해 혈당을 빠르게 높이게 되고 포만감은 적은 편이라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반면 현미의 경우 백미와 비교했을 때 혈당을 올리는 속도도 느리고 포만감도 크죠.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주로 먹어온 이 찰진 백미의 맛을 다이어트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죠.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가장 추천드리는 꿀템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쌀에는 전분이 들어있고 밥을 지을 때는 전분의 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간단히 말해 전분에 열이 가해지면서 전분 구조가 무너지고 그 결과로 부피가 커지게 되고 점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호화 현상이 일어난 밥은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빠른 흡수를 통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쉽게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밥을 지을 때 쌀을 다 씻고 나서 마지막으로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고 밥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첨가된 올리브유는 밥에 있는 전분을 더 단단한 저항성 전분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저항성 전분은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천천히 분해돼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부분은 대장까지 가서 대장균들이 분해하게 됩니다. 소화 과정이 길고 느린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그리고 포만감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한 백미가 아니라 현미를 먹은 것처럼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지는데요. 일반 전분은 1g에 4kcal를 갖는 반면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지는 덕분에 1g에 2kcal를 갖게 됩니다. 딱 절반만큼 칼로리가 낮아지는 거죠. 이 방법은 2020년 국제생물고분자학회지 연구에서 소개되어 유명해진 방법입니다. 연구에서 밝힌 바로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오일이 저항성 전분을 잘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식물성 오일인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둘 중 무엇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올리브 오일을 넣었을 때 밥의 맛이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오일을 넣어서 드셔보지 않은 분들은 오일의 냄새나 향이 강하게 지속될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올리브 오일을 넣어보면 밥에 윤기가 좀 더 나고 맛이 좀 더 담백해지는 건 있어도 올리브유의 향이 지속되거나 남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느끼한 맛도 없고요. 특히 포만감이 확실히 올라가게 돼서 평소 밥 양을 줄이는 게 힘드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밥 양을 줄여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미에 올리브유를 넣어서 밥을 지어 먹는 겁니다. 보통 현미 100%로 밥을 지어 먹는 경우에 현미 특유의 어떤 약간 비릿하다고 해야 되나? 현미 특유의 그 향이 싫어서 100% 현미밥을 꺼려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현미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을 넣고 밥을 지으면 현미의 잡내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현미의 퍽퍽함을 올리브유가 들어가면서 좀 더 윤기가 돌게 하고 드시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현미는 그 자체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고 당 지수도 낮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곡식입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넣어 저항성 전분을 더욱 높여준다면 이만큼 좋은 밥이 없죠. 현미에 올리브유를 넣으면 먹기는 더 편해지고 건강상의 이득은 더 올라가고 정말 완전 꿀팁 아닌가요? 저는 여름에 체형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할 때는 현미에 올리브유를 넣어서 밥을 짓고 평소에는 백미에 올리브유를 넣어서 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리브유도 넣고 지은 건강한 밥 곧바로 먹으면 가장 좋겠죠?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어떤 밥이 가장 건강할까에 대한 투표였어요. 그런데 갓 지은 밥이 50% 이상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냉동밥이었고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냉장 보관한 밥이 가장 건강한 밥입니다. 아니, 갓 지은 밥보다도 냉장 보관한 밥이 더 좋다고? 진짜 의아하시죠? 물론 가장 맛이 좋은 밥은 갓 지은 밥입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지은 밥을 덜어서 냉장고에 곧바로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같은 양의 밥을 먹었을 때
냉장 보관했다가 데운 밥을 먹은 경우 식후 혈당이 20mg/dl만큼 덜 올랐고 고혈당이 지속되는 시간도 10분 짧게 유지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쌀밥을 지을 때 코코넛 오일을 넣고 냉장 보관을 한 경우 저항성 전분이 10배가 증가했고 칼로리는 60%가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투표에서는 꼴찌를 한 이 서러운 냉장고 밥이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당에도 더 좋다는 결과를 보인 거죠. 그럼 갓 지은 밥을 신선하게 그대로 냉동해서 보관해 뒀다가 먹으면 가장 좋지 않냐고요? 저항성 전분이 충분히 생성되려면 전분 분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냉동 환경에서 전분 주변 수분 분자들이 얼어버리게 되면 전분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저항성 전분이 생성될 수 없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충분히 생성되어 가장 건강한 밥이 되는 보관 시간은 최소 6시간의 냉장 보관입니다. 또한 냉장으로 장기간 보관할 경우 영양소가 변질될 수 있어 2일 내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은 락앤락에 1인분 식사만큼의 밥을 덜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이틀 내 드셔주시면 됩니다. 저항성 전분 가득한 밥, 만드는 법을 정리하자면 평소에는 백미 2컵에 올리브유 1스푼을 넣어서 밥을 짓고 냉장 보관 6시간 후 먹는다. 체형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보려는 기간에는 현미 2컵에 올리브유 1스푼을 넣어서 밥을 짓고 냉장 보관 6시간 후 먹는다. 신선도를 위해 2일 내에 먹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혹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환자분들 중에는 저항성 전분이 높은 밥일수록 일단 무조건 정말 가장 건강에 좋은 밥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높은 밥은 다이어트와 혈당 스파이크에는 도움이 되지만 말 그대로 소화가 느린 밥입니다. 따라서 소화력이 굉장히 약해서 잡곡이나 현미를 드시면 소화가 되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 또는 급성 소화 불량으로 현재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억지로 드시라고 추천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저항성 전분이 적은 밥을 드셔야 소화도 쉽게 되고 에너지도 빨리 얻어서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올리브유를 넣고 드셨다면 빼서 드시고 냉장 보관한 밥을 드셨다면 갓 지은 밥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통증의학 전문의입니다. 평소 진료실에서 신경통, 관절통, 두통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게 되는데요. 이 의사는 통증의학 전문이라면서 영양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하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현재 저는 섬에서 진료를 하며 하루 20명에서 많게는 30명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당뇨가 있으시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며 느낀 거는 신경통, 관절통, 두통 같은 통증 질환들은 신경치료나 관절치료를 해주는 주사를 통해서 씻은 듯이 낫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평소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습관 등이 좋지 않으면 하루 이틀 뒤에 다시 또 아파졌다고 병원에 찾아옵니다. 특히 당뇨가 있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통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당 조절이 안 될수록 금방 다시 통증 질환이 악화가 돼서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섬에서 진료를 보며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어르신들께 진료를 보며 알려드린 지가 벌써 1년인데요. 그중 배운 걸 잘 실천하신 어르신들은 이전보다 당 관리도 잘 되고 이에 따라 신경통이나 관절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호전된 경우도 여럿 보았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병원 진료를 받아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소 자신의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면서 최대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